이로운 눈인 거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를 편안함인 수용할 거죠. 수 있는, 그렇죠. 편안함. 네. 그 말, 그 이야기도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네. 네. 3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예. 말은 맞는데 그렇죠.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78페이지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과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이름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현존하게 된다. 예, 마음과 감정이 사실은 우리의 그 자기를 일치시키는 게 깊은 무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면 사실 그러네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현존하고 있을 때 마음과 뒤엉키지 않으면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은 훌륭한 도구이다. 그러나 마음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음 안에서 찾고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은 에고의 마음이 되어 우리 삶 전체를 차지해버리고 만다. 그렇죠. 에고한테 먹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게 단주라고. 그러게요. 근데 보면 이제 78페이지에 그 얘기도 있거든요. 에고의 욕구는 끝이 없다. 쉽게 상처받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 결핍감 속에서 에고는 살아간다. 네. 그럼 우리는 두려움에 먹히기도 하고 항상 결핍함에 먹히기도 해서 늘 완전함, 채워짐 그거를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그렇죠. 그러려니. 그렇구나. 예. 8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이유. 네. 네, 지금이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면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영원한 현재가 우리 전체 삶에 펼쳐지는 무대이며 우리와 함께 남아있다. 지금이 아닌 삶은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맞잖아요? 네. 그럼요. 네. 두 번째는 지금만이 마음이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만이 시간도 없고 형태도 없고 현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다. 지금 아니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허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당연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어렵게 썼네? 이런 느낌이요.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지금 숨 쉬듯이 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숨 쉬는 이곳이 네가 존재하는 곳이고 그렇죠. 숨 쉬는 이곳에서 네가 마음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 예. 참. 그 93페이지에 심리적 시간의 광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예. 요거 잠깐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네. 93페이지에 그 심리적 시간의 광기가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지금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느냐. 다시,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항상 나는 지금 아닌 어디 다른 데로 네. 가려고 하는구나. 네. 계속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구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언제나 만족을 추구하면서 섹스나 음식, 술, 마약 혹은 흥분이나 스릴과 같은 것에서 잠깐의 즐거움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가. 항상 무언가 되려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고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지는 않느냐. 새로운 스릴이나 즐거움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면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줄 남자나 여자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깨우치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는 지금 속에 숨어있는 힘과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이 심리적 시간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당신의 삶은 활기와 신선함과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근데 많은 때 보면은 이렇게 살고 있죠. 있더라고요. 네네. 삶을 살 때 우리가 사실은 그 현세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운 네.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
바뀐 부분으로 탈출구를 찾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 또한 사실은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주일은 딱 사역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볼 수 있는 코미디 프로 속에 쑥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있다 나오면 어때요? 마음은 허망한데 음. 그래도 이제 스스로 또 격려를 해주죠. 이래도 돼. 왜냐면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쉬어도 돼. 근데 쉬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거를 취했느냐의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어. 네. 사실은 문제가 없죠. 예. 근데 계속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네. 삶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러면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삶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라. 근데 삶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항상 보면은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죠.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삶의 상황을 보는 것과 삶을 보는 게 어떻게 다를까. 근데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그냥 내가 인지하는 거지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편안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실직 상태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문제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은 지금 실직의 상황에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냥 언젠가는 이 상황이 또한 변화되니까. 변한다. 네네, 맞아요. 되게 놀라운 전환이죠. 네. 그죠. 네. 좀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의 삶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문제로 생각하면 이제 더 힘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문제라고 우리가 표명을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가 거죠. 문제다. 그냥 그게 문제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럼 나를 끊임없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고쳐야 되느냐? 나처럼 고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처럼 살아서 난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실직 상태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었잖아요. 네. 실직 상태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직 상태인 거야. 그러면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 모습을 뒤집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영역을 그 사람에게 나눠 다시 주는 거죠. 주도권을. 바로 우리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취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문제면.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지 못하게 되고 늘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문제라서 실직을 했다. 그러면 나를 바꾸면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살아갔다면 네네네. 근데 계속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소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거는 다른 것 같긴 한데 지금 실직의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실직 상태다. 실직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구직 활동을 해야죠. 구직 활동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아다닌다든지 혹은 뭐 내가 찾는 일자리가 내 수준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나는 이제 뭐 학원 강사를 하고 싶어. 근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졸업했어. 학원 가서 못 하잖아요. 뭐 영수 이런 거는. 그럼 그런 것도까지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문제래서 내가 뭐 잘못해서 실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차이와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자기 인정과 자기 불인정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첫 번째 영역은 자기의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도 자기를 인정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인정을 했는데 자기를 온전하게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자기를 문제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영역이 내가 주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되었잖아요. 반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판별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끔찍히 싫지만 자기 인정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제한점이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비교를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싫잖아요. 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뭐 무식하다라는 거, 못 가졌다라는 거, 이런 거 인정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자기 인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삶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이 삶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바뀐다는 있어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막 내가 조바심을 해서 뭐 막 구직 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랑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좀 잘 매칭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직 활동을 하겠죠. 근데 비적극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조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삶의 상황이 계속 바뀐다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보면 상황이 바뀌긴 하거든요. 맞아요. 상황이 바뀌는데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또 인정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비적극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우리 그 집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은 문을 두드리고 망치로라도 깨서라도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는 인간이거든요.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는 인간인 편인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삶의 상황이 변화되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삶의 상황을 인지를 하면 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자기가 자기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지켜보다 보면 맞아요. 그 삶의 상황이 바뀌면 내가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수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삶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때는. 네. 그 삶이 주도권이 있지 않는가. 삶이 주도권이 있지만, 삶이 나이고 내가 삶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네,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삶하고 나하고는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음하고 나하고는 사실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얘가 마음이 나한테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고 이게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삶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그쵸? 만나는 똑같은 거죠.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이 상태인 거죠. 나고 삶이고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약간 거기에서 좀 혼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10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면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분명하고 예리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과거의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직관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이게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현재 뭘 할 수 있겠다 없다라는 판단이 정말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과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헛발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목을 해라. 네. 이는 당신이 현재 상태에 완전히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하는 모든 얘기의 가장 근원은 자기를 잘 알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냥 나를 잘 알지 못하면, 나를 수용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제 효과가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조금 높은 이제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 네. 이게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왜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갈까? 네.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또 기록한 사람이 네. 우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삶의 그러니까. 자리도 다르고. 네. 맞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 것도 말이 되고 이해가 음. 안 된다는 것도 말이 말이 된다. 되는구나. 네, 그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이해하기는 성경이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이제 남성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얘기를 하셔도 네, 그 도구 자체가 이제 남성이기 네. 때문에 네. 기술 자체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열려있지 않으면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않는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자기를 충분하게 이해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네.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신기한 건 그러니까 볼 음. 때마다 네.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같죠? 네, 네. 네, 그래서 왜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릴 만큼 네, 보인다. 보인다는 거. 네, 맞아요. 경험한 만큼 알 수 네, 있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놀라운 발견이기도 네. 하죠. 삶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음. 그죠? 제가 열려 있는 만큼 보이고 네네. 이해가 가고. 또 한편은 또 그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마주친 삶의 정황이 더 잘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그 있죠. 3장 보면서 음.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네. 너무 자명한 말 같은데 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 않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예,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 마음은 지금을 교묘히 회피한다. 회피한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있어야지. 지금